정석 17강입니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이 12월 30일이고요. 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학원 휴무, 기존에 이제 잡혀 있었던 학원 휴무인데, 제가 이제 빌려놓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 연휴 기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나와서 각자 자습하실 분들은 자습하셔도가 아니라 자습해도 괜찮고요. 지금 내가 특정 지어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대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나 본데, 지금 벌써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이 순간 벌써부터 어디서 안 좋은 것들만 보고 배워, 그죠? 몸에 지금 익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척, 그죠? 공부하는 척 하시는 분들 제 눈에 되게 많이 띄거든요. 그 영혼 없이 혹은 뭐 공부를 한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고 스터디 카페 와서 끄적끄적. 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고3 애들 중에 제일 병신 같은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되게 소중한 시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고3 애들 특징이 뭐냐면 다 5등급 이하 자바리들인데, 미친 듯이 부족한 거 채우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태블릿, 노트북 좋은 거 하나씩 들고 가면서, 올해는 뭐 이제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 독서실이고 심지어 학원에 강제 자습관 갖다 놔도 노트북 좋은 거 펼쳐놓고 자소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마치 뭐나 대단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건 줄 아는, 그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고3들 다 보시면 4등급, 5등급인 애들이에요. 오히려 1, 2등급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뭘 해야 돼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고1, 고2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실 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 기껏 제가 이제 지금 책 보면 다 뻥뻥 비어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걸 다 소화하고 있는 애들이 이상한 겁니까? 지금 정석책이고 연습 문제고 마플이고 이걸 다 소화하고 있는, 지금 벌써 900번째 접어들고 있는 얘네들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상한 겁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시간 채우러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몇 시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죠? 마치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무슨 고등학교를 어딜 가면 망하네, 어딜 가고 싶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같이 하면 어딜 가도 망합니다. 여기 뭐 시간 채우러 와요? 저 지금 이제 가면 안 돼요? 와서 보시면 꼭 3시간 공부도 안 했어요. 보시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수학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자세면은 고등학교 때 필패입니다. 그때 와서 누구 탓하시려고요? 뭐가 어쨌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부터 나와서 그냥 공부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다시 한번 이런 얘기 안 하게요. 자, 잔소리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또 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17강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17강 진도 나갈 건데, 자, 17강은 보시면,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사실상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요. 자, 우리가 언제 배우셨냐면,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 1차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수학 상에서도 분명히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에서 배웠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복습할 때 조금 더 심화되게,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기울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수준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서 개념 정리부터 할 겁니다. 자, 좌표 평면이 이제 존재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서 함수적인 표현.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자, 모든 도형은 표준형과 일반형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1차 함수 마찬가지고 2차 함수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앞으로 배우게 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한눈에, 그죠? 그 도형의 특징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거의 대부분은 함수꼴, 그죠? 이런 이 표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어쨌든 얘도 이제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양변 b로 나눈다면 y는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자 이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서 도형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된 이러한 형태의 직선 방정식은요, 조금 귀찮은 과정, 그러니까 이항시키고 양변을 b로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어야지만 자 직선의 기울기나 이 특징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좋은 이런 내용을 바뀔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이 방정식의 형태인 일반형을 갖다 쓰느냐? 자 2개 이상의 연립식 계산할 때는 지금 같은 내용이 훨씬 더 편하고요. 자 지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문자 소거하면서 연립 나란히 서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변수의 값들을 찾자. 그것은 일목적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2개 이상의 도형의 위치 관계,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땐 이런 일반형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직선의 방정식 얘를 좀 기준으로 놓고 몇 가지를 설명할 것인데요. 자 이러한 형태로 직선이 지나간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A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란 무엇이냐? 자,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것은 느낌적인 느낌에 대한 기울기의 표현이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자, 델타 x.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 델타라는 이런 삼각형 표시는 변화량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x의 변화량이겠죠? 자, 그때 델타 y. 자,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뭐 혹은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이런 표현도 괜찮은데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2개가 x2, y2,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 y1 얼마든지 많은 점 중에 2개를 딱 선택했을 때 x의 값의 변화량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자 x의 값의 변화량, 자 수학에 있어서 좌표평면에 있어서 이동 자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수학에서의 이동은 뭐 뒤에서 이제 19강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평행 이동, 즉 x축으로 얼만큼 가고 그 다음 y축으로 얼만큼 갈 거야, 혹은 얘가 특정한 뭐 y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라든지 회전 변환, 이 회전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 세 가지의 이동만 허용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 직선 위에 있는 2개의 점을 놓고 보셨을 때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의 값의 변화량, 즉 이 점이 여기까지 갔을 때 취해지는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이것을 자 실제로 식을 써보신다면 x2-x1분의 자 y2-y1 이렇게까지 표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다 라는 정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 b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놓고 보시면 이 b의 값은 이 직선이 갖는 자 y 절편 값으로서 0,b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y의 절편, y절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y절편에서 이 절자가 무슨 절자라고 했어요? 자 끊을 절자예요. 절단한다 이런 것들. 자 편자가 조각 편자거든요. 뭐 파편 뭐 이런 이런 말 쓸 때 쓰는 이제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그래프가 y축을 끊어내는 점으로서 사실상은 x가 0일 때, 그죠? y의 값 이러한 의미가 되고요. 사실상 직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함수의 곡선이나 앞으로 배우게 되는 아주 다양한 모든 함수는 y절편은 그래프를 어떻게 특정한 이 기준을 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당연히 x절편, 그죠? x축을 끊는 점으로서 x절편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건데요. 자 당연히 x절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 함수식에서 자 y의 값이 0일 때 자 그때 갖는 x의 값, 자 그래프가 x의 축을 끊는 점, 이것이 x의 절편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자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방정식의 근의 의미도 x절편은 같겠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맞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데요. 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보시면 직선 중에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점을 5라고 보신다면 너는 그냥 y의 값이 5인 점들 다 모아놨어. x의 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즉 x가 여기 있어도 5, x가 여기 있어도 5, x가 여기 있어도 5고요. 사실상 너는 기울기가 얼마? 0인 이런
직선으로서 상수함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쓸 거예요. 상수값을 그냥 늘 갖는 함수의 표현이죠. 자, 개 중에는 이렇게까지 표현돼서 뭐 네가 한 6이야 이래버리면 너는 x의 값이 6인 것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y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기울기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겠다라지만 무한대다. 그러니까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엄청 크다. 그죠? 무한대의 개념을 갖는 이런 내용인데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x 이퀄 6이죠. 그러니까 x 이퀄 6 이래버리면 그냥 x가 6인 점들을 다 모아놨어. y 이퀄 5 그러면 이제 y 값이 5인 점들을 다 모아놨어. 이런 표현으로 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판정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 것인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시면 자 x축이고 y축이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동 자체는 평행이동 즉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를 허용하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동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접어가는 이런 대칭이동 허용되고요. 자 회전에 의한 이동 허용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수학에 있어서 자 요 방향을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자 이런 반시계 방향을 정방향 취급할 겁니다. 정방향. 자 그래서 너를 양의 방향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의 회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자 이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자 세타만큼의 각을 이룬다. 그 직선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분명히 요만큼을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 회전 각도가 뭐 30도면 30도, 60도면 60도, 세타만큼이면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너의 직선의 자 기울기는요. 앞으로 자 탄젠트 세타다 암기하시면 좋죠. 갑자기 웬 탄젠트? 중3 때 배웠던 웬 삼각비? 자, 이 직선에서요. 이 점을 하나의 정점, 이 점을 하나의 정점. 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할 때 생기는 x의 값의 변화량은 이만큼일 거예요. 델타 x. 자, 그 다음에 y 값의 변화량은 이만큼이겠죠. 델타 y. 자,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의 값의 변화량인데 자,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보신다면 기중력 세타에 대해 생기는 밑변분의 높이로서 너는 곧 탄젠트 세타와 같은 의미를 지니잖아. 그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까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다 이제 정리하셨으면 자 공부할 때 바로 책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또 역시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요. 정석책에 있는 개념 부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읽으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문제는 간략하게 먼저 풀어보는 예습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금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죠? 아마 다 됐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문제 적용을 시켜보실 건데요. 자, 기본 문제 17-1번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다음과 같아요. 맞죠? 자, x축과 이루는 이 양의 방향으로서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y절편이 -1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은 잠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나와 있는 x축으로 이루는 양의 방향이죠. 예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좌표상에서 직선 방정식이 60도니까 한 요 정도 지나가겠죠? 여기가 60도의 얘기고 그때 y절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직선 방정식은 -1, B가 y절편이고 요렇게까지 가는
y 이꼴 mx 자 플러스 절편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직선이 x축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이런 얘기고요. 충분히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그냥 그대로 내려서 특수각 이용하셔도 되고요. 바로 탄젠트 60도 미가 곧 기울기잖아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60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선 1대2 대 루트 3으로서 자 루트 3 미가 기울기가 되겠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m값은 루트 3이고요. 이것을 지금 이 형태에 맞게끔 일반형으로 정리해 보신다면 아마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너이고 싶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a-1이 x 앞에 있는 개수 루트 3이어야 되고요. 자 b-2가 상수값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다면 y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맞춰지는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유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다음 같은 직선이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저 직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때 자, 물론 이제 ax 플러스 2y 이꼴 4 자, 2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자,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로 정리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에서 자, a는 뭐다? 양수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해보신다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ax 플러스 by는 c 플러스 c는 0 혹은 y 이꼴 ax 플러스 b 근데 제가 한 중간쯤에 최고차항 즉 다항함수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곡선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은 그죠?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증가해 이런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직선은 최종적으로 증가해 기울기에 따라서 이 절대값 따라서 이 기울어진 정도만 바뀌는 것이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최종적으로는 감소해.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문제를 돌아와 보신다면 지금같이 정리된 이러한 1차 함수로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 값은 a가 양수였으니까 너는 음수 y절편이 2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자, 대충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래서 y절편이 0,2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 그러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이 이 그래프 x절편이 될 텐데요. 그죠? x축과 만나는 점. 자, y가 0일 때 x의 값은 한 a분의 4 정도가 되겠죠? y가 0일 때 x의 값인 거니까. 그냥 이 식의 바로 대입. 자, 그래서 아마 a분의 4,0 정도의 x절편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생기는 이 직각 삼각형, 그죠?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이것이 16이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해하셨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이 길이가 2고요. 자,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 a분의 4 이렇게까지 찾아내실 수 있으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그래서 우리는 16이라는 이러한 넓이를 얻어 어렵지 않게 a 값도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발목이 나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물론 책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책에 정리된 내용 말고요. 그냥 표준형 하나로만 다 해석이 가능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자, 빠르게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꼴로 바꿔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를 가지고 평행이나 수직 여러 가지 조건 따질 수 있고요. 절편까지 보신다면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도 충분히 결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책에 나와 있듯이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그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직선을 좀 정리를 그냥 다시 표준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3 곱하기 y는 아마 마이너스 ax 마이너스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y는요. a-3분의 마이너스 ax죠. 마이너스 a-3분의 1이라고 표준형으로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4y는 자, 3-ax로 넘길까요? 플러스 2가 되므로 자, y는요. 자, 4분의
3-a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신다면 이 직선 두 개는 현재 기울기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 y 절편도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직선이 1번 평행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자, 직선 두 개가 기울기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달라요? y 절편이 달라야지.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일치해버리면 너는 그냥 평행이 아니라 일치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위치 관계로 보시면 평행하겠다는 얘기는 자, 두 개의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 연립식의 근이 만들어지지 않겠다. 자, 근이 없다. 불능에 해당하는 거죠. 근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겠다. 자, 어쨌든 평행하고 싶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값이죠. a-3분의 마이너스 a와 자, 4분의 3-a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빼시고 a-3의 제곱 되시고요. 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4a 되시고요. 마이너스 날리시고요. 자, 좌변 제곱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넘겨서 마이너스 4a 이퀄 0이고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이 될 것이므로 자,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은 1 또는 9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a 값이 1 또는 9는 기울기가 같을 조건이었죠. 자, 그런데 a 값이 만약에 1 들어가신다면 넌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앞에 만나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y 절편이 그냥 일체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지금과 같이 a 값이 9라고 결정되어야 첫 번째 직선의 절편과 두 번째 직선의 절편이 다르죠. 이 애초에 기울기는 같은 값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평행하다를 만족할 수가 있었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a가 1이라는 값으로 구해진다면 y 절편도 일치해버리니까 둘 다 y 절편이 일치하는 이런 함수로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은 1이어야 되고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남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매 순간이 다 교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자,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좀 별표를 치시고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지금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순간이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이 관계 중에서도 특히 수직으로 만난다. 이건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좀 써보시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a-3분의 마이너스 a와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4분의 3-a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게 수직 조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암기부터 하세요. 그죠? 두 직선이 수직일 관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 자,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뺀 상태에서 곱해서 약분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4분의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자,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두 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수직 관계를 만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아니 좋아, 원장 네가 암기하라고 하니까 암기는 하는데 왜 직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야? 자, 어렵지 않게 증명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저랑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직선 중 하나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하나 설정할게요. 자, 얘를 y = mx라고 할게요. 자, 원점 지나는 또 다른 직선 하나 그려보시고요. 너를 y는 nx라고 한번 해볼 텐데요. 너네 두 개가 만약에 수직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나서 특정한 x = a를 지나가는 이 직선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럼 x가 a일 때 너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 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이 점좌표는 아마 a, ma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x가 a일 때 여기에 있는 점좌표는 x의 좌표는 여전히 이제 a일 거고요. 자, 요때 이 직선의 함수값이죠. a, na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쓰자는 얘기인 것 같죠? 자, 요만큼의 길이는 y좌표 두 개를 뺐죠. 자, n-na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그냥 MA-NA로 쓸게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원점이니까 아마도 자, 루트 안에서 a의 제곱 플러스 m제곱 a제곱 이렇게까지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길이로서 구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자, 루트 안에서 a의 제곱 플러스 m제곱 a제곱으로서 역시 구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변 길이의 제곱이죠. a제곱 플러스 m제곱 a제곱. 자, 요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m제곱 a제곱은 자, 빗변이 요만큼이니까 너의 제곱. 자, 밑에다 쓸게요. m제곱 a제곱 n제곱 a제곱 마이너스 2mn a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쓴 거예요. 자, m제곱 a제곱 m제곱 a제곱 n제곱 a제곱 n제곱 a제곱 이항시켜 없애보시면 좌변에는 2a제곱 남고요. 우변에는 2mn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mn a제곱이 되죠. 자, 이해하셨죠? 자, a는 2점 좌표니까 어쨌든 0이 아닌 양수값이므로 제곱 없애고요. 이 약분하시면 자, 결과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m 곱하기 n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관계를 유도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mn이 무엇이었냐? 방금 이 직선 두 개의 기울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유도해 보시고요. 직접 암기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그 직선방정식의 여러 가지 활용들에 대한 문제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다 쉽죠. 3번 문제로 좀 선택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항상 그리시고요. 그죠? 3번 문제. 자, 2,3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자, 6,5는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지요? 자,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면서 1,-3도 지나고 싶어라는 얘기니까 1,-3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여기 있는 이 점 지나고 싶어 이 얘기네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자, 일단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값의 변화량 자, y 값의 변화량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x의 값의 변화량분의 자, y 값의 변화량 아유, 제가 그림 좀 잘못 그렸죠? 다시 그릴게요. 6,5가 더 나죠. 바보같이 여기다 그릴게요. 미안. 다시 그릴게요. 자, 문제 다시 한번 3번 문제예요. 자, 2,4라는 점 지나고요. 자, 여기를 이제 2,4 정도 잡으실 거고요. 자, 6,5 정도도 지나니까 6,5 정도 잡으시고요. 이런 직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제시된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면서 1,-3 여기쯤 있다가 가정해 보시고요. 자, 너랑 수직이면서 너까지 지나는 직선 너를 구해봐 이 얘기죠. 자,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수직 조건이니까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만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x의 값의 변화량 6-2죠. 자, y의 값의 변화량 5-4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1 정도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너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가 수직 조건이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선 방정식은 자, 아마도 y 이꼴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k 값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쨌든 이제 1,-3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세워놓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x가 1, 자, y가 3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마 대입시켜보시면 k는 7 이렇게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면 되죠. 제가 잠깐 지금 버벅댔던 게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뒤에서 계속 쓸 건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야겠다. 그 내용 때문에 살짝 버벅였는데 그 내용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지금 이 내용 역시 어디 좀 여백에 필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쓰게 될 내용이거든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점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뭐 1,3도 좋고 루트 2,1도 좋고 자, x1, y1 이렇게 정해놓은 점이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점만 지나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기울기에 따라서 자, 무수히 많은 직선이 생길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아마 문제는 특정한 여러 가지 조건을 던져주고 그 조건에 맞는 기울기를 한번 결정해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한다는 것은 이 점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세워질 수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의 형태는 자, 결과적으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해봤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좀 착안해 보시면 자, y-y1 이꼴 자, 기울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뭔지 몰라요. 이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문제 조건 따라 가시면 되고요. 자, x-x1 이렇게 그냥 형태를 잡고 식을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분명히 x, y가는 1차식이고 얘를 마이너스 y1을 실제로 넘겨보시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까지 함수꼴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x1 그리고 자 y1을 대입해 보셔도 이 식은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특정한 점의 좌표 값을 대입했을 때 뭐 곡선도 마찬가지고 직선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특정한 점의 좌표 값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성립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그 도형의 방정식이 그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형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형태를 뽑아내는 게.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시면 일단 느낌은 이거죠. 너랑 수직이다라는 말만 가지고 이제 너랑 수직인 직선을 구할 거야. 그럼 너의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너만 싹 넘기면 3y 이퀄 마이너스 x 블라블라 나머지 필요 없고요. 3 나누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가 되니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수직인 직선 너의 기울기는 그냥 플러스 3이어야겠지라는 사실 그냥 암산으로 꺼내내셔야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게 수직 조건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직선과 수직이야. 기울기는 3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너랑 너가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을 새롭게 지나야 돼.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너네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연립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 두 개의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한번 연립해 보시면요. 너 두 배 하는 게 낫겠죠? 너 두 배 해보시면 4x-2y는 마이너스 20되고요. 너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돼요. 자, 두 개 뭐 할까요? 두 개 뭐 할까요? 뺄까요? 그죠? 두 번째 거는 그냥 갖다 쓰셨고 첫 번째 건 양변에 두 배 쓰니까 그죠? 그대로 갖다 더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풀마 2y 없어지고요. 자, 7x는 두 개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21 됩니다. 자,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되네요.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y의 값은 4가 돼요. 그럼 4번 문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점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그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되면서 자, 기울기가 얼마? 3짜리인 직선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너의 기울기는 3이어야 되니까. 자, 바로 정점 지나는 직선 방금 설명했던 것 어쨌든 y-4 이꼴 자, 기울기 잠깐 비워두시고 x 플러스 3 그래야지만 이 점을 뭐 어떤 식으로든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기울기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울기 값에 아까 정리해놨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제일 중요한 의미를 제가 빼먹었네요. 결과적으로 정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최종적인 버전은
기울기에 관한 뭐 혹은 관계없는 항등식 해석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울기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이 두 개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니 y-4는 기울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실제로 마이너스 3 그리고 4를 대입해 보셨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0 꼴 0이 너와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자, 그때 기울기는 얼마야? 수직 조건에 의해서 3이야. 이 식 정리만 하시면 지금 4번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오늘 되게 많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기반 지식을 갖고 이제 덤비는 그런 이 활용 문제들이 되는데요. 자, 3번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죠.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자, 마이너스 2,4도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2,4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조건 자체가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다니까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에서 여기에 있는 절편과 여기에 있는 절편의 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야. 너는 y축의 양의 방향, 너는 x축의 음의 방향이니까 부호가 반대인 건 맞고요. 절편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여기 45도란 얘기죠. 자, 탄젠트 45도의 값이 그냥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너분의 너가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인데, 자, 절편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다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y-4는 자, 기울기는 1 구해놨고요. x 플러스 2. 왜 기울기 1인 거 찾았고요.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4가 대입됐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방정식이어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죠. 자,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직선 위에 자, 1,k라는 점도 있고요. 자, k,k-2라는 점도 있고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k 플러스 4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말은 안 되네요. 네가 더 왼쪽에 있긴 하겠지만 그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 세 점 자체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자, 결과적으로 너네 두 개를 이은 점과 점 사이 기울기, 즉 x의 값의 변화량 k-1분의 자, y 값의 변화량 너에서 k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자, 너랑 나랑 빼셔도 되고 너랑 나랑 빼셔도 되는데 어쨌든 너네 두 개를 이은 기울기도 너네 두 개를 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뭐 혹은 너네 두 개를 이은 기울기는 너네 두 개를 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편한 대로 가세요. 딱 봐도 제가 봤을 땐 얘에서 얘 빼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얘 두 개의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값의 변화량 k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자, y 값의 변화량 너에서 k 뺄 거예요. 4만 남죠. 너네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돼. 끝. 그죠? 자,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는요. 자, 없앨 거 없으시니까 마이너스 k 분의 4가 되고요. 자, 2k는 자, 4k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기시면 자, 2k는 4가 되고요. 자, 그것을 만족하는 k 값을 자, 2로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활용 문제인데요. 좀 성질들에 대해서, 직선이나 도형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중학교 때부터 공부가 됐다면 어렵지 않고요. 사실 지금 이 내용 중학교 2학년에 A급 수학, 아니 센시에 있는 문제예요. 센 B에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좌표 평면을 계속 그리는 연습은 도형, 우리가 지금 기하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형 그리는 연습은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자, A점 좌표 찍어보자. 3,8 대충 찍을게요. 자, B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쯤 찍읍시다. 자, 점 C의 좌표는 3,0 한 여기쯤 찍을게요. 자, 중요한 것은 너네 두 개 Y좌표는 X좌표는 똑같네요. 자, 그래놓고 이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모양은 대충 요렇게 생길 것 같아요. 됐죠? 자, Y는 A. Y 값이 A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에요. 그죠? 형태가 이제 상수함수 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y는 a예요. 자, 이때 생기는 이 직선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2등분하겠다. 너 넓이 따로 구하시고 너 사각형 넓이 따로 구하는 거 대단히 까다롭죠? 차라리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과 같다. 이러한 해석이 더 낫지 않냐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일단 필요한데, 자, 요렇게가 지금 x좌표가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연장선을 조금 그려보신다면 이 직선은 x 이퀄 3이에요.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를 밑변 취급하시는 게 나을 테고요. 자, y좌표 8에서 y좌표 0 뺀 값이죠. 여기까지죠. 자, 8이라는 길이를 갖습니다. 자, 점 P에서 x 이퀄 3이라고 잡아놓은 이 연장선에 수선 하나 그려보시고요. 길이는 x좌표 3에서 x좌표 마이너스 2를 뺀 5만큼이 길이가 되니 8, 5, 40의 절반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자 20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 전체의 절반 10이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점좌표는 분명히 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좌표와 여기 있는 이 점좌표를 알 수 있다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점좌표는 쉽잖아요. 어쨌든 x 이퀄 3이란 직선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y값만 a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좌표는 x 이퀄 3, y좌표는 어차피 a니까 이렇게 표기가 가능해지죠. 이 점좌표가 문제인데요. 이 점좌표가. 이 점좌표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자, 쉽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y가 a일 때 갖는 그 x의 값을 a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직선 구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죠. 기울기 빨리 찾아보실까요? x의 값의 변화량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3 마이너스 2고요. 자, y의 값의 변화량 8에서 마이너스 2 뺄 겁니다. 8 마이너스 2고요. 자, 분모 5 분자식 기울기 2입니다. 자, 정점 너도 좋고 너도 좋아요. 너로서 그냥 정점 삼아 볼까요?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2이면서 3,8이라는 이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y-8은 자, 기울기 2 잡으시고 x-3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y는 2x-6 넘길까요? 플러스 8로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 y값이 a가 되는 너의 x의 값이 누굴까를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y의 값이 a가 되는 x의 값이 누굴까? 넘겨보시면 a-2는 2x. 자, 그렇군요. x는 2로만 나누셔서 2분의 a-2라고 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즉 이 점좌표는 2분의 a-2,2라고 잡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면적 구해놨던 20의 절반 10이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죠. 자, 요만큼의 길이는 x좌표 3에서 x좌표 너를 뺐어요. 즉 몇을 쓸까요? 자, x좌표 3에서 널 뺐어요. 3-2분의 a-2고요. 자, 높이 너는 y좌표 8에서 a를 뺀 8-a가 되고요.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의 절반 10으로 얻어냈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좌변 통분이죠. 2분의 1. 자, 6. 분수식은 항상 괄호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됐나요? 자, 그럼 조금 더 정리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빼고요. a-8. 뒤에 있는 거 2분의까지. 또 마이너스 뺄까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a-8. 그랬더니 네가 10이다. 이거 만족하네. A값 찾자. 너무 쉽네요. 양변 4 곱해요. a-8 제곱 이퀄
40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에서 넘기니까 플러스 28 이꼴 0이네요. 자, 14 곱하기 2가 28이고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16 나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최종적인 a의 값이 14 또는 2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점의 y좌표가 8이에요. a 이꼴 14라는 얘기는 너 위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누구? 2로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대단히 호흡이 길어 보이는 문제지만 제가 꼼꼼하게 설명하느라 긴 거죠.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해놓고 어렵다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쉬운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A급도 아니라니까 쌤에 있는 문제예요. 자,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많죠. 자, 다음이죠. 자, 17-7번인가요? 다음. 자,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17-7번을 좀 먼저 보실 건데요. 지금 1번 문제 너무 중요하죠.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해석하셔야 돼요. 일단 문제 뭐 블라블라 나온 것 같은데 m값에 관계없이 이거 일단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너는 전개해봤자 변수는 x, y고 뭐 mn, l 이런 것들은 미정계수로서의 상수값이라고 했으니 전개해봤자 x, y에 관한 1차식이겠구나. x, y에 관한 1차식으로 구성된 식을 우리는 분명히 y는 mx 플러스 n꼴의 1차 함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너는 도형적인 해석해봤자 1차 함수겠구나. 그런데 너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뭐부터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정석책 수학상의 1단원 다항식과 항등식으로 넘어가셔서 전개부터 하는 거예요. 왜? m의 값에 관해 다시 식을 정리할 거니까. m에 관한 항등식 아닙니까? 자, 2mx 자 플러스 4x 3my 자 플러스 5y 자 플러스 m 플러스 3은 0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걸 누구에 관해 정리하고 싶은 겁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m 여기 있고요. 자, m 여기 있고요. 자, m 여기 있으므로 2x 플러스 3y 자, 플러스 1 곱하기 m 자,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꼴 0임을 만족하는 x, y의 값들을 구하시오. 자, m값이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네가 0이고 네가 0일 수만 있다면 이 식은 m의 값이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성립하는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니도 0이고 니도 0이라는 얘기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1도 0이고요. 자, 4x 플러스 5y 플러스 3도 0임을 만족하는 x, y가 바로 이 식이 이 애초에 이 식이 실수 m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x, y가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하셨나요? 너 2배 하는 게 낫네요. 자, 4x 플러스 3y 자 플러스 2는 0일 것이고요. 두 번째 식은 그대로 4x 플러스 5y 자 플러스 3은 0일 것이고요. 자, 두 개를 뭐 할까요? 빼보죠. 없앨 거 없애시고요. 뺐으므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 자,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시겠다. 이 얘기죠. 일단 뭐 이렇게 문제 더럽게 만들었냐? 자, 여기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보신다면 2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은 0 자, 2x 마이너스 2분의 1은 0 x의 값 얼마입니까? 자, 4분의 1이겠네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 m값이 누구냐에 따라 관계없이 얼마?
자,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무수히 많은 것은 누가 결정해? 애초에 네가 결정해. 왜냐하면 m값 따라서 사실상 얘는 y 이꼴 너 넘겨서 정리해보면 3m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2x로 시작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참수잖아요. m값이 누구냐에 따라 이 기울기가 바뀌지. 그죠? 하지만 그 m값과는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난 사실은 무조건 참이 되는 항등식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자, 어때요? 오늘 할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양은 방대하나 내용의 70% 이상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의 일참수와 부합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제 이전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제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무조건 자,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전까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 세계를 배울 때는 생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반드시 공식 가지고 암기를 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쓰시면 이런 겁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자, 정해진 정점으로서 x1, y1이 있고요. 자, 직선이 하나 지나갈 때 늘 그 직선은 반드시 일반형 표현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결론 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루트 안에서 자, 여기에 있는 a와 여기에 있는 b를 각각 제곱한 루트 안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분의 절대값 안에서요. 자, 여기 있는 a와 x1 정점값 곱한 ax1 자, 여기 있는 b의 값과 여기 있는 정점의 y좌표 곱한 by1 자, 플러스 c 이렇게까지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공식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증명은 한 번쯤 본인이 써보시고 이 증명을 번번이 하실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의 증명은 어떻게 보면 벡터 방정식에서 더 유효한 벡터 방정식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내용 증명보다는 무조건 암기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바로바로 공식에 의거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자, 공식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요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요 일단 일반적으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는 이런 것들 거리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직선거리,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그죠? 우리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반드시 여기는 수직이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한번 놔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점 좌표를 잠시만 x2, y2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아놓으시고 그 점의 좌표를 h2, y2로 잡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1번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실질적으로 이 점을 한 A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죠? A, x1, y1. 자, 그래서 이 점 A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자, 선분 AH의 길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것은 자, 점 A와 점 H 사이의 거리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자, x2-x1의 제곱 자, 플러스 y2-y1의 제곱 너를 한번 구해봐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수선의 발 H라고 잡아놓은 x2, y2라는 점은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는 이 점을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어야 된다. 자,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자, 0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어야만 이제 하겠다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선분 AH와 제시되어 있는 직선은 자, 무슨 관계? 자, 수직의 관계다. 반응하는 거죠. 최단거리. 자, 그럼 선분 AH의 기울기 자, 얼마인가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x의 값의 변화량 자, y의 값의 변화량 자, 제시되어 있는 직선의 기울기 너 넘어갈 것이고요. 양변 b로 나눠서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이런 기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곧 마이너스 1 수직의 관계여야 된다. 자, 양변 마이너스 곱하실 거 곱하시고요. 자, 양변 b 곱하고 a 곱하고 넘길 거 넘기시면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자, 아마도 a 곱하기 x2 마이너스 다시죠. 자, a 곱하기 y2 마이너스 y1 이꼴 자, b 곱하기 x2-x1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변변 a 곱하기 b로 한번 나눠보신다면 자, 여기까지 유도해 놓은 이런 관계식 자체는 자, b분의 y2-y1 이꼴 자, a분의 자, x2-x1이라는 이러한 등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너를 잠깐만 상수 k 취급을 해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식은 너는 곧 K 취급했다라는 얘기 되므로 y2-y1이 자, BK 자, 너도 곧 K 취급 잠깐만 해놓은 거죠? 지금 이 식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변변식 정리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x2-x1 이꼴 AK라는 이러한 관계식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AH의 길이 얘로서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y2-y1 너는 곧 BK 취급됐었던 것이고요. 자, x2-x1 잠시 우리 너를 AK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선분 AH의 길이는요. 자, 루트 안에서 자,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k제곱은 근호 밖으로 묶어서 빼시고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 뭐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 수선의 발 취급한 h, x2, y2는 지금 이 직선 위에 있었으므로 저식도 성립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까지 유도한 식을 우리 잠시 다시 한번 y2 이꼬르 그냥 넘겨버리면 bk 플러스 y1 자, 역시 x2 이꼴 자, ak 플러스 x1으로 바꾸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x2, y2, y2, x2의 값을 성립하는 항등식의 x2, y2 대신에 그대로 갖다 대입을 역시 해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x2 대신에 ak 플러스 x1이 대입, 즉 a의 제곱 k 맞나요? x2 값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플러스 ax1 자, y2 대신에 넣어 들어갈 겁니다. y2 대신에 맞죠? 자, b의 제곱 k by1 자, 플러스 c 꼴 0도 성립하는 이런 관계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묶어내시고 k는요. 자, 그대로 이항시킨다. 마이너스 묶어내시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까지 정리 가능해지고요. 자,
변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그냥 나눠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k값은 아마도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분 ah의 길이는 자 여기 구해놨었던 k값 대신에 그대로 갖다 대입이죠.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자 마이너스 이놈인데 어쨌든 우린 길이값 구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 취급하셔야죠.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자 뒤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까지를 이제 우리는 선분 ah의 길이로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분모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사실상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연달아 두 번 곱해져 있는 형태로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변변 약분 가능해서 자 최종적으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자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이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통해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증명 과정이 까다롭죠? 한 번쯤은 본인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이 내용은 이 유도 과정보다는 한 번쯤 써보시고 이해가 됐다면 바로 공식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자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값만 구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이 돼요. 내용으로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자 기본 문제로 보시면요 잠깐 이제 우리가 17-9번을 좀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번으로 역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1번 문제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좌표축은 늘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그리는 연습은 하셔야 되고요. 자 너를 1번 직선 자 너를 2번 직선이라고 한번 놔보고요. 1번 직선은 y만 이항시키신다면 y는 자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마이너스 2y 넘겨서 2로 나눌 것이니까요. y는 아마도 2분의 1x 자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첫 번째 직선 보시면 y절편이 1이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직선인 것 같죠. 자 2번 직선 보시면 y절편이 이번엔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자 2번 직선으로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자 1번 직선 쓸게요. 자 이때요 x축 위에 있는 하나의 모종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임을 만족하는 그 x 좌표를 구하시오. 자 역시 이 점 좌표를 모르죠. 하지만 x축 위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y좌표가 0인 건 분명해요. 그죠? a, 0 잡으시고요. 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 자, 표준형보다는 일반형 가지고 쓰는 거라고 했고요. 자, 공식 그대로 루트 안에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자, 루트 안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자, 절대값 안에서 자, ax1입니다. 얘가 정점 취급되는 거니까요. 자, 2a이고요. 자, by1입니다. 0이고요. 자, C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거리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죠. 자, 루트 안에서 역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자, 절대값 안에서 자, ax1 자, 개수 1입니다. a고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0 어차피 0이고요. 자,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가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될 텐데 자, 그 두 개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너네 두 개 같다는 얘기고 분모는 어차피 루트 5가 똑같아질 것이니 자,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절대값 2a 플러스 1과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2가 서로 같다임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것을 만족하는 2a 플러스 1이
a-2여도 되지만 절대값 해석이잖아요. 자,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여도 되겠다. 넘기고 넘겨보시면 요때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일 테고요. 자, 요때의 a 값은 자 3분의 1 이렇게까지 얻으실 수가 있네요. 선생님 왜 두 개 나와요? 자, 끝까지 확인하셔야죠. 자, 아마 직선 자체가 자, 잠시만요. 직선 자체가 그죠? 이렇게 갈 것 같죠?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양수값으로서 여기가 3분의 1이어서 길이가 같은 건 이해가 되겠죠? 분명히 절대값 해석하는 과정에서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르는 수직거리랑 이번엔 반대로 요렇게 이르는 수직거리가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한 문제를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한 문제를 더 바로 밑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자, 두 번째죠. 자, 5,3이라는 점에서의 거리가 2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5,3이라는 점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1이라는 점은 여기쯤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달라요. 그때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딱 정확하게 2가 되는 순간에 너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거고요. 지금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지만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정점 지나는 직선이 계속적으로 이용되죠. 기울기 모르니까 m 잡고요. 자, y-1 이꼴 m, x-2 정도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mx-y 2m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의 일반형을 잡으시고요. 자, 문제 조건 보시면 이때 자, 정해진 정점 5,3에서부터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2,1 지나는 건 확실했으니까 세워놨던 이 방정식까지 즉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2여야 된다. 공식까지 구하는 거죠. 루트 안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안에서 자, 5m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플러스 1 b가 정확히 거리값으로서 2여야 돼.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식 정리에 마저 해보시면 절대값 안에서 5m-2m이니까 3m이고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같고요. 자, 양변 너를 곱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자, m의 제곱 플러스 1이어야 된다. 절대값 있고 루트에 있는 식은 제곱이 짱이죠. 자, 9m 제곱 마이너스 6이 12m 플러스 4 자, 우변 4m 제곱 플러스 4입니다. 자, 식정리죠. 5m 제곱 마이너스 12m 이꼴 0이니까요. 자, 그것을 만족하는 m 값은 얼마입니까? 0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5분의 12 하나겠죠. 선생님, m이 0이라는 얘기는 이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인데요. 2,1을 지나니까 너 y는 1이잖아요. 너의 y좌표는 3이니까 그대로 떨궈도 길이가 2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한 5분의 12니까 한 요 정도, 그죠? 5분의 12면 기울기가 2를 넘어가는 건데 0,0에서 너까지 이은 그죠? 직선의 기울기는 제가 좀 5,3 길게 놨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2인 순간도 있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이제 역으로 좀 넘어가서요. 17-8번 문제를 이제 같이 할 건데요. 자, 지금 17-8번은 별표가 5개죠. 자, 이 문제에는 시험 문제 4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네요. 아이고. 자, 그래놓고 보니까 두 개의 직선을 한번 살펴보실 때 4분면 그려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직선은 뭐 어렵지 않아요. x가 0일 때 y 값 2고요. 자, y가 0일 때 x의 값 얼마입니까? 1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이런 직선 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x, y에 관한 1차식의 형태니까 너는 직선이구나. 분명히 직선이야. 자, 그런데 x, y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잖아. 너는 변수가 아니라 x, y가 변수고 너는 변수가 아니라 미정계수야. 항상 x, y에 관한 1차식인데 다른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 해석하시오예요. 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 못 푸는 거죠. 자, 항등식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너는 m값에 관한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m 곱하기 x-2 이해하셨나요? 4-y 이꼴 0으로써 m값과 관계없이 자, x가 2고요. 자, y가 4인 이러한 값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뭐 한다? m이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0이 꼴 0이 성립하겠다. 뒤집어 말한다면 m값이 누구든 간에 이 직선 방정식이잖아요. 분명히 x, y가 된 1차식. 이 직선은 2,4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게 분명히 맞는데요. 어떻게 지나가? 당연히 기울기 m이 누구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제시되어 있었던 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긴 있는데 2사분면에서 생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4사분면에서 생기겠죠. 자,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자, 기준점 두 개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0,2를 지나가는 요렇게 지나가는 요 순간과 자, 1,0 절편이었죠. 요 순간 사이에서 기울기가 뭐 이 점 지나는 건 분명하니까요. 기울기가 결정될 수 있다면 자, 만나 생기는 교점이 1사분면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이 점 좌표 x절편 1,0였고요. 자, 이 점 좌표 y절편 0,2였고요. 자, 그렇다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0,2, 2,4 x의 값의 변화량 2, y의 값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2입니다. 직선 기울기 1이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 1보다 더 낮아지면 안 돼요. 더 커지겠다는 얘기죠. 같아도 안 됩니다. 기울기가 1인 순간은 그냥 y축 위에서 만나 생기는 교점이죠. y축은 어떤 사분면도 아니고요. 자, 이 점 지나가는 순간에 기울기 4보다 더 커지겠다는 얘기는 더 급격하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기울기는 4보다 작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기울기가 양수인 쪽에서는 너보다는 너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자,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에서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이죠. -1, -2인 거니까요. 그죠? 빠르게 판정하시면 좋고요. 자, 기본 문제 17-10번도 별표를 5개를 치세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서도요. 지금 이 내용은 공식 증명 안 할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쓰는 공식인데요. 자, 그 유명한 뭐 신발끈 공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사선 공식이에요. 사실 이 공식 유도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x1, y1 자, x2, y2 자, x3, y3라는 세 개의 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 놓으시고요. 자, 이 세 개의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실 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서 얘를 밑변 취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루트 안에서 x3-x1 2 제곱 y3-y2의 제곱 이렇게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너를 정점 삼으시면 y-y2는 자, x2, y3죠. 다시 y-y2 얘를 정점 삼아서요. 자, 기울기는 x의 값의 변화량 자, y의 값의 변화량 자, x-x2 잡으시고요. 자, 일반형으로 펼치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셔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벌써 토 나와. 이게 정석이긴 한데요.
자, 우리 번번 이렇게 하실 시간 없죠? 자, 결과만 쓸게요. 자, 이때 세 점좌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세 점좌표만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자, 어차피 지금 이 내용 정석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고 밑변 길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점 가지고 구하시고 정점일 테니까요. 일반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시고요. 자, 구해놓은 밑변과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까지를 곱한 것, 이 과정을 거치시면 지금 쓰는 공식을 그냥 유도하는 과정이 돼요. 중간 과정을 축약하고 우리는 공식만 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넓이는요 2분의 1 가시고요. 절대값 안에서 자, 어디도 좋거든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니까 하나 찍으세요. 기준점 하나 찍고요. 회전 방향을 일치시키면 돼요. x1, 2, 3로 갈 거야 한다면 x좌표를 먼저 x1, x2, x3까지 가셔서 다시 x1으로 돌아가시고요. x1 기준으로 잡았는데 y좌표가 y2면 안 돼요. 자, 회전 순서도 1, 2, 3 가는데 y는 1, 3, 2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y1, y2, y3, y1까지 돌아오시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시고 요렇게 곱하신 거를 다 더합니다. 즉 이 계산법은 2분의 1 안에서 절대값, 자,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쓰시자면 x1, y2, x2, y3, x3, y1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거기서 뺄 겁니다. 누구를요? 당연히 이제 사선 방향으로 역으로 가는 자, 이 세 개를 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2분의 1까지 곱하신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수 있죠. 자, 뭔 개소리냐. 지금 얘를 정석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정말 넓이 하나 구하는데, 그죠? 넓이 하나 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가 돼요. 4,7 점 찍어보시면 여기쯤 있어요. 1,1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8,5 여기쯤 있을 것 같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고 직선 방정식 구하시고 높이 구하셔서 밑변 높이 2분의 1 하는 것보다요. 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한다면, 자, 지금 썼던 이 공식 그대로, 자,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 절대값 안에서 1, 2, 3, 1 가야지. 4, x좌표끼리 1, 8, 5. 자, y좌표 1, 2, 3, 1 가야지. 7, 1, 5, 7. 자,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해요? 2분의 1 사선 방향 곱해 4 곱해 5 곱해 8, 7, 56에서 뺄 거야. 사선 방향 곱해 7 사선 방향 곱해 8 사선 방향 곱해 25.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최종적으로 2분의 1 절대값 안에서 55 15, 40이네요. 자, 2분의 15라는 이러한 면적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직선 방정식 구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밑변 높이 2분의 1 하시면 이 공식 유도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축약하셔도 좋대.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고리고사 미적분, 특히 적분 문제에서도 정말 이 공식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고리고사들 많아요. 안 됩니다. 시간 한 세월 걸리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아마 연습 문제도 탑재가 됐을 건데요. 일단 오늘 진도에서는 그 설명하지 않고요. 자, 충분히 문제를 푸시고 연습 문제 해설 강의에 그 설명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기본 문제 17-11번도 별표를 5개를 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내는 유형입니다. 아니죠. 17-12번의 별표를 5개 치셔야 돼요. 17-12번이에요. 17-11번은 그냥 자취의 방정식, 주어진 약속대로 그냥 식을 쓰시오.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시오가 어떤 느낌이냐? 얘는 그냥 쉬운 문제예요. 자, 2,3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죠? A 너 2,3 해라. 자, B 2,1 너 대충 여기쯤 해라. 자,
너네 두 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당연히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쉬운 거, 중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성분과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사이의 거리랑 이 사이의 거리 같아. 두 개의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점도 두 개의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이해됐다면 뭐야? 그냥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잖아. 이 얘기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너네 두 개의 중점 x1, x2, 8, 4로 쪼개, 2로 쪼개니까 4고요. y2-y1, 4, 2로 쪼개니까 2. 중점 좌표는 너예요. 자, 점과 점 사이 기울기죠. x의 값의 변화량, 자, y의 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2. 그게 너의 기울기였다면 너의 기울기는 플러스 2분의 1이어야지. 왜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는 게 수직 조건이니까. 그럼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 y 마이너스 2는, 자, 기울기 2분의 1 x 마이너스 4 구해버려서 y는 2분의 1 x 끝. 그죠?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2니까 이항시키면 구하셔도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완벽히 자취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관계식의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싶다면, 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방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좋아. 임의의 점 x, y야. 근데 이 문제의 약속은 너에서부터 너의 길이, 너에서부터 너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된대. 그래, 좋아. 너는 점 P 임의의 좌표 x, y고. 자, 이 문제의 약속은 무엇이었다? 자, 선분 PA의 길이와 선분 PB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돼를 만족하는 그 임의의 점 P, x, y의 자치, 그 x, y의 관계식, 이 약속을 만족하는 관계식이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죠. 뭐 루트 안에서 자,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자, 선분 PA의 길이였고요. 자, 루트 안에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선분 PB 길이인데 서로 너네 두 개가 같음을 만족하는 xy의 관계식은 무엇이었을까? 딱 봐도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이 항 과정에서 없어지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오고 1차 함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전개해보셔도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으로 전개, 어차피 제곱 루트 없을 거니까요. 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전개, 우변 가시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돼요. 자, x제곱 y제곱 x의 제곱 y제곱 넘길 거 넘기시고요. 마이너스 4x 넘기시면 마이너스 8x 남죠? 마이너스 6y 넘기시면 플러스 4y 남죠? 자, 상수값 13일 텐데요. 여기에 있는 37 넘기시면 마이너스 24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13, 그 다음에 6의 제곱 12, 됐고요. 37 넘기시고 4, 9 됐고요. 넘기시면 마이너스 24 됐고요. y좌표만 좀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6y고요. 마이너스 2y고요. 넘기시면 4y 됐고요. 됐네요. 자,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첫 번째로 잘못 구했나? y-2는 x의 값의 변화량 4분의 y 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돼. 그 다음에 y-2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여야 돼. 2,3, 6,1 됐고, 됐고 12x 플러스 36 됐고, 됐고 4,2,3 4,2 맞고 y-2는 x의 값을 그냥 4분의 뭐야 선생님이 이거 잘못했어. 웬만하면 다시 찍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 첫 번째 기울기 잘못 구했잖아요. 기울기 그죠? 에이 x의 값의 변화량 4분의 y 값의 변화량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2여 이씨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너의 기울기는 플러스 2였어야죠. 그죠? 조금만 수정합시다. 미쳤나봐. 좀 잘 나가다가. 그쵸? 자,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오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맞는 자취의 방정식이고요. 이 식 정리해 보셔도 이제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도 역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확장판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17-
12번이 별표가 5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위에다 적어 놓을까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자, 이 문제 포인트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좌표평면 생략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직선은 2x-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이 문제 별표 5개를 보였어요. 이 두 개의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다면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점이 여기 있을 때라고 한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을 것이고요. 그 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자, 여기쯤 가신다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모두 만족해 놓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정한 형태로 각의 2등분선이다. 실제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죠?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한다면 각의 2등분선에서 각 직선까지 내린 수선 두 개의 길이는 자, 공통 빗변, 그 다음에 각의 2등분선이니까 각이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각이잖아요. R, 직각, H, 공통 빗변, 남은 한 각. 합동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이쪽이 아니라 지금 반대쪽에서도 이 둔각을 2등분하는 둔각의 2등분선 역시 각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른 거리가 같음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즉, 저 두 개의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즉, 두 개의 직선을 던져 줘 놓고 그 두 개의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각의 2등분선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각과 둔각을 각각 2등분하는 자취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죠? 반드시 암기,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구해볼게요. 자, 좋아.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각의 2등분선 위에 존재하는 너의 점을 임의의 점 A, B라고 할 건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한다면 각의 2등분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임의의 점 A, B에서부터 각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바로 갈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요만큼의 길이는 자, 너에서부터 너까지 이르는 거리.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자, 절대값 AX1 자, BY1 그죠? AX1 BY1이죠. 자, 플러스 C 이렇게까지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한 거리였고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안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절대값 안에서 AX1 플러스 BY1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변변 루트 어차피 똑같을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안에서 A 플러스 2B-1의 값과 절대값 안에서 2A-B-1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절대값 해석이죠? 자, A 플러스 2B-1은 2A-B-1일 수도 있고요. 자, A 플러스 2B-1을 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A, B에 관한 관계식에서 A, B는 임의의 점이었으니까 임의의 점 X, Y로만 바꾸신다면 자, 그대로 넘길까요? 너를 넘기죠. 넘겨서 A는 X 취급이고요. 넘겨서 B는 Y 취급이고요. 이꼴 0이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첫 번째 각의 2등분선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가 되고요. 자, 너를 넘겨서 A, X 취급이죠. 3X. 자, 너 넘어가서 이제 B는 Y 취급이고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가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어때요? 오늘 할 내용이 대단히 방대했죠. 그죠?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제 꼼꼼하게 푸셔야 되고요. 자, 연휴 기간에 제가 더 욕심 안 내고 일단 17강 연습 문제 해설 강의를 먼저 탑재할 테니까 자, 반드시 하시고 마플 시너지 당연히 일품 풀고 계신 분들은 진도 맞춰야 되고요. 마플 시너지는 연휴 기간 이용해서 950번까지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100문제 조금 넘어요. 그죠? 연휴가 되게 긴데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